네, 두 번째 순서로 통신 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죠, 이번 주? 저 스테이지 X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기업이죠? 후보 기업인가? 후보 기업이죠. 후보 기업, 아직은 후보죠. 네. 관련해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발표가. 예, 지난 7일에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네. 경매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용 28기가 주파수 네. 800MHz 폭을 할당 대상 법인이 된 거고요. 그때 낙찰가가 얼마였죠? 낙찰가가 4,301억 원입니다. 그렇죠. 대상 법인이니까 돈을 내야 이제 쓸 권리를 획득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1차분은 그 낙찰가의 10%입니다. 그럼 430억 정도. 430억. 그래서 이걸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내야 하는 시점이 5월 7일까지였죠. 5월 7일까지였다. 네. 냈습니다. 냈어요. 일단 그 내면서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음표가 찍혔던 이유가 왜냐면 실체가 없으니까. 이제 실체도 그렇고 네. 자금 조달 계획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불투명했기 때문에 네. 과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했는데 일단 돈을 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지 X라는 법인의 자본금과 초기 주주 네.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테이지 X는 법인 등기까지는 된 거예요? 아니면 등기까지는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일단 그 전까지는 등기가 아니었고요. 네. 4월 19일에 이제 준비법인을 만든다. 네. 이랬고 자본금 규모는 2천억 원이다라고 그들이 자료를 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네. 자본금이 500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4월 10 며칠 날 발표할 때는 2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1차 등록 분납금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 할당 대가 할당 대가 1차분을 납입하면서 공개한 자료에는 자본금이 500억이었다. 500억 원이다. 그리고 주주는 지금 야놀자와 야놀자 더존비지온이 오픈이 됐습니다. 지분은 얼마인지 지분율이나 투자액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름만 최대 밝혔어요? 주주는 스테이지 5고 그리고 야놀자 더존 비지원이 500억 원 조성에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얼마인지 근데 모르고. 얼마를 냈는지 모르고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모르고. 야놀자, 도전비전 둘 다 얘기는 안 나왔던 데들 아니에요? 원래 여기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5에 예. 소액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히스토리를 보면 스테이지 X라는 곳이 제사 이통사 출사표를 내고 4,301억 원의 주파수 할당 자격까지 얻었는데도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간 네. 거죠. 불구하고 계속 우려가 나왔던 이유는 스테이지 X를 주도했던 게 스테이지 5인데 네. 스테이지 5라는 기업은 알뜰폰 업체고요. 네. 자본 잠식 상태에 여태까지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현금 보유가 뭐 한 28억?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될 거냐. 스테이지 5나 X 쪽에서는 된다. 걱정 마라. 우리 전주 많다라고 얘기했죠. 상장사 또는 상장사에 준하는 기업들이라 공개를 못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얘기 나온 게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 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신한투자증권은 재무적 투자자 및 투자 자문 뭐 이런 역할입니다. 주주 명단은 없고. 이번에도 주주 명단에는 없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7일에 주파수 대가를 납부하면서 네.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네. 신한투자증권이 벤처 캐피탈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VC 형태로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이 주도해서 만든 VC에 신한투자증권도 일부 돈을 넣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저 한번 좀 바뀐 거 아니에요, 말이?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근데 원래부터 스테이지 X가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왜 그런 거냐면 보도 자료나 발표가 네. 두루뭉실하고 봉이 애매하게. 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돈을 낸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 2월에 기자간담회 때도 신한투자증권 쪽 인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신한투자증권 인사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 돈을 내는 거냐? 맞아. 근데 기억나는데 기자간담회 때 나왔었잖아. 네. 그쪽이. 그때도 네. 우리가 돈을 낸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 왜 나온 거예요? 들러리인가? 자본 조달에 공동 노력을 한다. 이게 정치를 해야 할 집단인 것 같아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내면 낼수록 의문이 쌓이고 뭐 이랬던 이번에 거죠. 하여간 나왔어요. 일단 7일에 430억 1차분 납부를 했고 주주 중에 두 군데가 참여하기로 했다. 근데 구성이나 투자액은 발표를 밝힐 수는 없다. 네. 자 그러면 이후에 또 일정이 있어요. 이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한. 사실상 이제 제사 이동통신사 출범
에 관련된 법적인 단계는 다 밟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차 부분인데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제거든요. 이제 기간통신 허가자가 아니고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라 네.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춘 거예요. 주파수까지 이제 획득을 했으니까.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이제 등록 심사를 하는 겁니다. 등록 심사 때는 또 내야 할 뭐 구비 서류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뭐 사업계획서, 뭐 법인의 정관, 뭐 네. 주주 명부, 뭐 그럼 주주 명부가 그때 나오겠네요? 이게 끝나면 나오겠죠. 언제쯤이에요, 그거는? 이게 3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1차분 나오고 30일 이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청한 다음에 30일 이내인데 주파수 획득과 관련된 기간은 빠져요. 전파법상으로. 네. 그래서 빠져서 사실상 이제 7일부터 30일이에요. 그럼 6월 6월 5일. 5일까지. 6월 5일까지. 그러면- 만약에 그때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나가요? 아니 이미 그런 서류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는 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과기정통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는 알고 있는 거네. 지금 현 시점에서 근데 뭐 두루뭉실하게 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죠. 보완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그걸 보완 안 했어.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6월 5일까지? 아 뭐 그게 이제 보완에 걸리는 시간이 이제 10일 이내거든요. 그럼 6월 그래서 10일? 요 10일 이내는 또 30일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근데 10일 이내지만 그들이 요청을 하면 좀 더 늘려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시행령에. 아 그래요? 그럼 뭐 어찌저찌 해서 6월 말 돼봐야지 정확한 주주 명단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낸 서류가 완벽하면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네, 행태를 30일 보면 이내니까요. 행태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낼 수도 있잖아.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500억이잖아요. 자본금이. 네, 네. 다 썼습니다. 430억 냈고. 그다음에 뭐 사무실 없고 뭐 할 거 아니까. 아니, 그러면 그 질문 하나. 500억이잖아요. 네. 최초에 2천억으로 자본금을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500억만 했으면 나머지 1,500억은 근데 그때도 단계적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뒤에 달려 있었어요. 잘 빠져나가네 진짜. 아.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7일에 낸 자료 기준으로 보면 네. 단계적 유상증자를 통해서 2천억까지 일단 만들 거고 그 단계적이라는 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돈은 뭐 2천억 정도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리즈 A를 통해서 2천억 원을 또 모을 거다. 믿음이 안 가긴 하는데 왜냐면 이게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일단 등록까지는 가는 거예요. 등록은 가고. 왜냐면 1차분 냈으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아니면 이들이 자격 미달로 탈락할 수 있는 네. 그게 뭐냐면 주파수 이용 대가 2차분 네. 납부는 그게 언제요? 2025년입니다. 내년 네, 15% 내야 됩니다. 15%면 64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네네. 등록증이 나오면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게 2025년 상반기. 왜냐면 5월, 6월이니까. 그 사업이라는 것도 그때 조건이 있었잖아요. 기지국 몇 개 확보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주파수 이용 기한과 관련되는 건데요.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결이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주파수 이용 기한에 3년 안에 네. 28기가 기지국 6,000개를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2027년입니다. 2020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나왔구나. 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자 1년 이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그때 또 주파수 대금 2차분 645억을 납부해야 된다. 이게 될 수 있느냐. 근데 일단 그러면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망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를 해야 하고. 일단 망을 까는 건 둘째치고 네. 코어망이라고 해서 핵심망을 일단 구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용자 관리리 요금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입자를 받아서 내가 나름대로 요금제를 만들어서 팔으려면 코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좌판을 깔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건물 없고 이런 건 이제 다 빼고 그거를 여기서 이제 3월에 RFI를 냈어요.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네. 클라우드로 구축하겠다. 그 기존 통신사들하고 달리 그렇죠.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MOU 자료가 한번 나왔는데요. 네. 라쿠텐 모바일하고 라쿠텐 심포니라고 네. 일본 이제 제사이통사하고 MOU를 맺었어요. 거기가 약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합니다. 오픈랜드 도입했고 뭐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해요. 근데 일단 돈이 더 있어야 그걸 살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2월에 기자 간담회를 할 때 네. 하도 사람들이 우려를 하니까 아니 이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고 이런 통신 사업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다른 통신사의 투자비의 18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클라우드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망은 남의 망 빌려서 쓰는 거고 28을 핫스팟으로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T 걸 쓴다고 그러나요? KT, SKT, LG 플러스 그걸 빌려 망을 쓰고. 빌려 쓰는 겁니다.
즉 알뜰폰입니다. 전국 커버 가능한 알뜰폰이네. 풀 MVNO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풀 MVNO가 뭐냐면 코어망을 갖춘 알뜰폰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지금은 망도 빌리지만 요금제를 기존 통신사들이 설계해 준 걸 그냥 갖다 파는 알뜰폰들이 많거든요. 직접 요금제까지 설계할 수 있는 알뜰폰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직접 요금제까지 설계하는 알뜰폰에 그러니까 풀 MVNO에 이음 5G예요. 5G 특화망. 지금 형태는. 5G 특화망이 개별 기업이나 건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음 5G는 통상 B2B인데 B2B. 네. B2C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지 X 쪽에서 그때 제시한 금액이 6,158억 원이에요. 총 투자비가. 근데 지금 자본금 500억에 받아서. 근데 이제 이게 단계별로 조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8년까지인가 2029년까지인가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그 4,301억 원도 포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천억, 그래서 2천억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 계획을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 2천억 얘기가 나오는 게 주파수 대금은 분할 납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구하면 되는 거고 일단 서비스를 개시하려면 한 2천억 정도 필요하다. 2천억 정도 필요한 건데 그래서 2천억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 할 거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장사 및 상장사에 준하는 기업들이라 아직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가 이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였었어가지고 네. 스테이지 5가 스테이지 5의 대주주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네, 다른 네. 펀드로. 네. 그러면서 이제 계열 분리 문제가 있어서 카카오 계열 분리 이게 늦어진 건 맞아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했거든요. 그게 늦어진 건 맞는데 사실 이 투자나 이런 게 결정이 됐으면 네. 의사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하루 이틀이라도 이사회만 열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의문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1차분을 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 등록증 받는 순간부터 1년이 내니까. 그리고 2차분은 내년까지 내야 하는 게 645억. 그러면 일단 내년에 상반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코어망 구축이든 이거 뭐 대충 하고 일단 2차분 나오기만 645억이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사업은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년까지 존속을 한다면 네. 아까 얘기한 그 600억 말고도 네. 일단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니까 좀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살짝만 까는 거지. 네. 다 안 깔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 1,000억은 있어야겠죠. 1,000억. 그래서 계속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가리 되면 이거 저 특감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특혜다, 그런 특혜. 이게 지금 특혜 논란도 그래서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이거 특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사실 그 얼마 전에 논란이 네. 됐던 KT의 28기가 지하철 기지국을 네. 이쪽에서 인수를 맞아요. 하는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공식적인 입장은 KT도 스테이지 X도 논의한 바 없다인데 네. 사실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네. 나쁘지 않은 거래예요. 그게 된다면. 왜냐면 어차피 같은 주파수고 음. 유휴 장비니까. 근데 그때 이게 왜 특혜까지 갔던 거냐면 그 기지국 숫자를 아까 그 6,000개에서 빼주면 그러면 이게 또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6,000개에서 만약에 빠지는 숫자로 이쪽에서 뭐 인수를 하거나 뭐 한다면 KT도 윈이고 이쪽도 윈이에요. 윈은. 왜냐면 KT는 유휴 장비로 뭐 그거 고철 값인데 그래도 최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추가적인 적은 비용으로 망을 구축할 수 있고 냄새가 납니다, 약간.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던 늦어도 6월에는 뜰 거다. 이게 맞는 비율인지 모르는데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횡담도 그거 기억나시죠? 어찌됐든 심지어 네. 시민단체가 얘기하긴 한 거지만 네. 봉이 김설날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때 저 횡담도 그러니까 저 서해안고속도로 가다 보면 평택 지나는데 횡담도 그 프로젝트인가에서 그게 그때도 봉이 김선달 아니냐 이게 왜 실체도 없는 그 최모 씨가 사업권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가지고 뻥 하고 했는데 나중에 사기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만 되면 현재 사업 모델로 보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알뜰폰이잖아요. 이거 뭐 기존에 알트폰 쓰면 되지 왜 굳이. 근데 이제 투자도 하니까 국내 통신 장비나 뭐 이런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만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아주 도움이 될 텐데. 왜냐면 3개사가 구축하던 걸 4개사가 구축하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28기가 생태계가 다시 조금 빛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장밋빛이라는 거죠. 지금 실체라는 게. 그리고 어찌됐든 제사 이통사가 돈이 될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근본적인 질문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을 태우는 기업들이 쉽게 등장하지 않는 거고. 그럼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네이버 그거나 한번 해볼까요? 라인 야후. 그 다음 주 중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라인은 현재 모습으로만 놓고 보면 네이버 쪽에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게. 네. 왜냐하면 라인 야후의 경영진을 일본으로 다 교체를 했으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는 표시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주사의 지분 아닙니까? 경영이야. 뭐 맡겨도 니네 다 되는 거니까. 가져라. 일단 오케이. 그건 상관없다.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본 정부에 대한 명분. 뭐 이런 거는 줬다. 이 다음에 일본 정부가 뭐 어떤 행동을 할지 이 다음 액션이 이제 중요해지죠.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요즘 핫한데. 뭐 아무래도 나오겠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 사진이 개편됐으니까. 그러니까. 통신 쪽에 시끌시끌합니다. 야당인가 여당인가에서는 라인 야후 건 관련해서 특검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넘어가면 만약에 그러니까 아직 뭐 그런 건 좀 이르고요. 어찌됐든 아무래도 현 정부가 외교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치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일본과 관계 개선 뭐 이런 거에 역점을 뒀는데 아니, 결국 뭐냐 뭐 이렇게 저, 되는 거니까. 뭐 유령 매체가 칼럼으로까지 써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음 주 한번 알아봐 주시죠.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갔으면 합니다. 제 네, 바람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